경기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이슈들 선물로 풀어보는 시간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연구원 연구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에서 문화, 예술교육, 인문사회, 문화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하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문화 분야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오늘 선물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편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 웹툰 공모전에 제가 열심히 준비한 작품을 제출했는데요. 아쉽게도 순위에 들진 못했지만 다음에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네가 이번에 참여한 공모전 있잖아. 거기 순위에 들어간 웹툰이 AI로 그림을 그려놓고선 자기가 그린 척하고 제출했대. 당연히 그 소식을 들은 저와 같은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화가 단단히 났죠. 다행히 문제의 작품은 순위에서 제외가 됐지만 그 후로 이제 어쩌면 웹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AI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AI가 내 그림을 도둑질해서 복사하면 어쩌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제 궁금증 해결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림이나 웹툰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지 사례에서는 이제 조금 안 좋은 내용으로 사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이제 미술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경매 시장에서 네. 그 AI 작품이 그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모두 우리 AI가 그린 거라는 걸 밝히고 한 경우예요. AI가 예술 분야에 들어왔다 해서 꼭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안심하고 네. 뭐 아무 일 없구나 괜찮다 이럴 수도 없는 지금 네. 그런 묘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랜덤박스 선물을 여러분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문화예술 부문 박사님의 선물 어떤 걸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선물부터 공개해 볼게요. 모빌이네요. 이거 아이들 집에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 예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모빌 관련성이 없죠. 네. 직접적으로는.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과 기술이요? 맞습니다. 예술을 처음 고대에 이제 사용했던 단어가 그 테크네라는 용어인데 그 안에는 이제 테크닉, 기술과 아트라는 예술 두 단어가 이제 만나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은 같이 출발을 했는데 18세기에 그 파인 아트,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파인 아트가 18세기 시작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은 잠시 결별을 하게 되죠. 결별의 시간이 있었군요. 네.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1910년에 나타났던 키네틱 아트가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키네틱 아트요? 네. 보통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은 뭐 글이나 그림 아니면 음악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과 결합한 역사가 1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키네틱 아트로부터 보면 우리가 100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 이제 고대 출발부터 보면 인류의 역사 출발과 함께 예술과 기술은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래됐네요. 그렇죠. 네. 이 키네틱 아트 이후에 이제 이 기술이 예술에 접목되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950년대 인공둔화학에 기초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작품으로 나타내는 사이버네틱 아트라는 사이버네틱 아트. 사이버네틱 아트가 이제 선출발했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세계 작가 백남준 선생님. 네.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TV 모니터를 활용해서 비디오 아트라는 걸 이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이후에 컴퓨터 또 인터넷 계속 발전하면서 인터랙티브 아트라든가 인터넷 아트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요즘은 미디어 아트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미술관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수십 개 그 모니터 화면에 다양한 장면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미디어 아트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하고 있냐면 실감 콘텐츠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요? 실감 콘텐츠라는 거는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이제 그 메타버스 이런 곳에 디지털 콘텐츠에 인간의 오감 감각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가상인데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 그게 VR이죠. VR 또 이제 AR, VR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노래 앨범이네요. 이게 누구 노래죠? 하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Eyes on You라는 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을까요? 뭐 유명 작곡가분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오늘 주제인 인공지능 AI가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AI께서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봄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고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곡을 시작했죠. 네, 지금까지 한 30만 곡 정도? 30만 곡이요? 그렇게 지금 작곡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한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저작권료로 그래서 매출을 올렸다고도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작곡가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은 거 아닌가요? 22년, 작년이죠. 2022년 7월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봄이 만든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래를 만들면 당연히 저작권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급이 중단된 건가요? 그 한국의 이제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면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이제 정의가 돼요. 네. 그런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권을 명시할 때 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 즉 저작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은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창작자, 창작하는 자, 이게 사람 자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로서는 사람, 인간에게만 법적으로 저작권을 허용한다라는 해석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작권은 이제 이범과 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에게만 이제 저작권을 인정한다라고 이제 우선은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베른 협약이라고 네.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와 관련된 협약인데요. 이 협약에서는 문화나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작자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조금 이제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서 한 일례로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이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술을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AI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요. 편지 사례에서 그 어떤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거는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그 독특한 자신만의 고유한 창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저작권 등록을 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AI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 예술가들이 혼자 아니잖아요. 다른 예술가들이 작품 내듯이 그래 너도 만들었구나 라고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선물도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의사봉이네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과 인공지능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나 정책적으로 이제 어떠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가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바로 저작권 문제겠죠. 인공지능이 만든 이 저작물들, 창작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과연 예술작품으로 우리가 이 범주로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직접 창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아마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람이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창작물을 내는 경우. 이렇게 좀 저희가 세분화해서 네.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그 저작권 문제는 단순히 저작료를 인공지능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줄 거냐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뭐 이론이라든가 실습 과정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직 확산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경기도는 중앙정부하고 좀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러한 그 이론이나 실습에 대한 교육들을 어떻게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 민간 기업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이런 공공이 서로 어떻게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삶과 배척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존하면서 특히 이러한 융복합적인 창작의 과정들을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기반을 충분하게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인간과 AI가 함께 협력해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그리다 랜덤박스, 오늘은 인공지능 예술을 주제로 김성아 박사님과 함께 선물을 좀 풀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고유한 역사 문화들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화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창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가. 네.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러한 그 협력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네. 그래서 예술가도 더욱더 자유롭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일반인들은 예술가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네. 이게 아니라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이렇게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공존을 통해서 예술 더 발전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선물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풍성한 선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박사님? 네. 그 뒷부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이건 AI 제가 한 게 아니고 아. 좀 추천 선물로 또 다시 한번.